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제 친구가 저에게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저한테 물어온다면 저는 결혼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망설인다는 건 지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할 건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왜 어떤 게 마음에 걸려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결혼하고 싶은 상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애인인 저잖아요. 뭐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그리고 이 정도가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그러한 내가 망설이고 있다.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상대를 가장 잘 아는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아직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고, 아직 인생 공부도 덜 돼 있고, 사람을 이제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도 잘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진짜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을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안목이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이다 싶겠죠.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만일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되게 존중받고 소중하게 대우받고 했을 텐데 나는 그게 계속 불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가치를 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상대가 부족하고 이상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상대가 되게 좋고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망설인다는 건 내 마음에 뭔가 그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욕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 결혼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결혼을 이 사람이 참 좋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 결혼하려고 해. 이게 사실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의미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잘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될지 아닐지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결혼에 대한 나의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나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정립할 그럴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이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는 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는 편이 일부 소수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어떤 조언이나 의견을 들을 때 그것과 관련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 결혼 생활이 뭐 행복했든 아니든 뭐 어떻든 간에 일단 결혼에 있어서는 나보다는 경력자세요. 그러니까 경력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그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30대 후반인데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때 한번 친구들이 쫙 결혼을 하고 최근 들어서 또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참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뭐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은 좀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람도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요새 결혼을 자식이 할 나이면 부모님은 50대 후반, 60대 이 정도의 연령이실 텐데 그분들 눈에는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경력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망한 결혼을 해보셔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엄마라면 아빠 같은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하다는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망할 사람에 대한 그 감지, 센서는 갖고 계신 거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경험의 데이터인 건데 근데 또 여러분들 아시듯이 직감이 또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그 연륜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보는 안목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오히려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 결혼이라는 게 어쨌든 한 명과 평생 이제 신뢰하고 서로 지지하고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같이 잘 거주지를 합치든지 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서 증명을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는 마음이 굳건하고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결혼식이 이제 급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좀 뭔가 마음에 좀 어떤 불편함 이런 거를 늘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시기 전에는 이거는 부모님과 정서적인 독립이 되어 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러한 서로가 불편감을 안고 간다는 거는 서로 마음의 그러니까 부담감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제 사이가 좋을 땐 괜찮지만 만일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아니 내가 부모님 그 반대를 무릅쓰고까지 너를 선택을 했는데 너가 이렇게 나에게 서운하고 소홀할 수가 있냐라고 상대를 책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과 가족 간의 이 화합이 중요하고 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을 꾸린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갈등을 줄이고 잘 조화를 이뤄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게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 결혼에 대한 어떤 만족감도 높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를 할때 그러니까 성에 안 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성의 입장이니까 이제 딸에 비해서 사위 될 사람이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조건도 마음에 안 들어.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교육 수준, 학벌도 별로고 이런 이유로 부모님 반대를 하면 부모님이 되게 속물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기에 이제 깔려있는 거는 이제 딸이 고생할까봐도 있지만, 본인들이 이제 그런 결핍이 되게 심해서 반대를 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너무 이제 경제적인 요소, 뭐 교육 수준이라는 요소, 본인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뭐 차별을 받거나 손해를 봤다는 그런 어떤 열등감이 강해서 너무 이 요소를 강하게 생각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부모님이 그런 결핍이 본인들이 심해서 자식들에게는 교육도 잘 시키고 경제적으로 이제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키웠더니만 웬걸 지금 아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랑 비슷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딸은 결핍이 없지만 그 사위될 사람은 결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조건을 반대한다는 건 잠재적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 사람의 그 열등감.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너 열등감이 있어? 라고 말한다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나 열등감 있어? 라고 인정을 하면 그건 열등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하고 그냥 어느 정도의 친밀감일 때는 별로 드러나지가 않는데 매일 부딪히고 살다 보면 이게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서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작은 것 같고 계속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은 게 없었는데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도 열등감이랑 그런 걸 다 느낍니다. 질투도 하고요. 서로의 능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를 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냥 무조건 뭐 안 된다, 걔는 싫다 여기서 말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뭐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말 하면 반발감이 드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이 되게 숨겨져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신다고 결혼을 결정하신 분들이 안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자님의 말씀을 하나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최고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배운 사람은 또 그 다음이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최하위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곤란을 겪지 않고 그냥 배워서 좀 더 현명하게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같이 대화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으로 딸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고생길이 그냥 훤해 보여요. 그런데 이 딸은 지금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말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린다고 해도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요.